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정말 암세포 같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4.15, 4.10 부정선거는 투개표 조작론을 반박하는 글을 쓰면 어김없이 무슨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준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들이 해오던 주장의 99개는 논파되었어도 깨끗하게 논파되지 않은 단 한 개. 이건 끊임없이 발굴됨을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강변한다. 살인사건 유죄 판결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 단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 몸에 가해자의 DNA가 남았다든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행정, 입법, 사법부가 모두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 근본 원인은 부정선거란다. 부정선거를 통한 중국 공산당, 좌파, 딥스 연합 세력의 전체주의 식물결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진행형이란다. 부정선거론의 논법대로 하면 잘 설명되지 않는 단 한 개의 현상을 근거로 그것이 외계인의 소행이거나 신 혹은 사탄의 역사거나 유대인의 음모라거나 중국 공산당, 좌파, 딥스 연합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외계인, 사탄, 유대인,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를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한다. 주구장창 단 한 개의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서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단정한다. 그런데 이들 논법대로 하면 특이한 투표지나 개표 현상 등을 근거로 민주당이나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윤 정부와 국힘당이 주도한 부정선거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 공명선거를 치르면 50석도 안 되는데 부정선거를 통하여 108석이나 건졌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투표지는 2번을 찍은 것도 많고 개표 과정에서 연속으로 2번만 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선거 참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병이나 사고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은 살인사건이라고 전제하고 뭔가 단서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살인사건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가 9,999개라 하더라도 단 한 개의 특이 현상을 근거로 살인사건이요,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게 보내온 새로운 부정선거 증거는 다음과 같다. 황교안 TV가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 분당 개표 과정에서 2분 6초 동안 한 번 표만 연속으로 783개가 쏟아져 나왔단다. 외에 더 카르텔 영상 1, 06시 40분에 세로줄 오염물질 묻은 투표지, 관내 사전투표지 가 10장 연속 스캔되는 장면이 나온단다. 영등포울 신길사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부산 사학 앞 투표지가 나왔단다. 빳빳한 신권 투표지도 항상 내놓는 부정선거의 증거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주요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투개표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주장이었는데 대표적인 것인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해커가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를 해킹하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를 까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주장하는 글에서는 지역선관위가 다 조작하고 중앙선관위는 그 결과 값만 표시한다고 했으면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아무튼 해커가 조작한 값에 외부에서 인쇄 및 표기한 투표지를 맞췄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대한 범죄 집단이 전국 수만 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상한 투표지, 신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은 외부 인쇄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인간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얼마나 비이성 무논리로 되는지를 절감한다. 부정선거론자들을 보면서 좌익 이념이 의외로 즐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래서 9,999개를 보지 않고 단 한 개의 허물만 보면 북한은 민족사의 정통이요, 훌륭한 나라요, 남한은 미국의 줄 잘 서서 잘 사는 졸부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제 김대중이 5억 불을 송금하고 얻어낸 6.15 남북 공동선언을 부르짖는 자들 중에 이런 애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부정선거 관련 글을 쓰면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쟤들은 상대해 주지 않아야 한단다. 그렇게 해서 사라졌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현명한 태도로 인해 부정선거로는 암세포처럼 널리 퍼져버렸다. 그리고 보수와 국힘당에 대한 매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렸다. 국힘당을 찍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욕은 떨어뜨리고 국힘당과 윤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증폭하고 중도층의 보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강화시킨 결과는 수십만 표가 아니라 수백만 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황교안 같은 자가 부정선거론의 선봉에 서 있는 이상 국힘당도 당 공식기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외면과 무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4.10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점점 공론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투표지 보관함이 봉인지 훼손 없이 열리는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총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현충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0 부정선거 규탄 관련 10만여 명이 모인 집회를 주도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측은 선관위 통계에서 자유통일당이 영로 기록된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며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36명이 나왔다며 이것은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충분한 의혹이 되며 이런 식으로 자유통일당이 1표, 2표로 기록된 투표소 개수가 371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대국보는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6%에 육박한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개표장에 비치된 투표지 분류함에 자유통일당 8번만 기타로 열애시킨 선관위의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 개표소 참관인의 제보 영상처럼 투표함 봉인지를 제거하지 않고도 투표지 보관함을 열 수 있을 정도로 보관함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이번 4.10 총선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대국보는 오스트리아는 2016년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됐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했다며 봉인지 훼손 없이 빗장을 빼고 뚜껑을 열어 가짜 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만든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총선에서 소쿠리 투표로 국민적 불신을 자아낸 선관위가 이번에도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며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 해결을 위해 1000명의 순국 결사대를 조직했고 4.10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4.19와 5.16 혁명을 이어가는 제3의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의 고위 간부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 그런 선관위가 최근 직원 채용 등 내부 비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순간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선거 관리가 전문인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로 통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을 총괄한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선거관리는 물론 내부 행정에서도 같은 수준의 공정성 기준이 지켜지고 있으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국민들의 이런 생각을 송두리째 뒤엎었다. 그동안 직원 채용 등에서 상식 이하의 온갖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접한 국민들의 충격은 컸다. 내부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 도중에도 국가기관으로선 해서는 안 될 감사 방해 행위까지 조직적으로 벌였다. 감사 시작 전 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부하 직원 간 관련 메신저 내용까지 없애도록 했다. 자료 요구의 시간을 질질 끌거나 관련 서류를 고의로 훼손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선관위의 이런 고압적인 행위는 이전부터 있었다. 감사원과 선관위 간 직무 감찰을 둘러싼 공방이 30년 동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계속된 탓이 크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2011년 18대 국회에선 선관위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선관위의 논쟁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의 직무감찰 대상 제외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명시하고 있어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관위는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인 만큼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버텨왔다. 결국 선관위는 계속 직무감찰 자체를 거부해왔고 그러는 사이 선관위의 내부 비리는 골물대로 골마갔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현직 직원 27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국민들은 선관위의 40총선 등 선거 투 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부정선거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져 세간에 떠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유권자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운동에 따르면 지난 7, 8일 이틀간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의뢰에 진행된 선거 투 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 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7%나 됐고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23%였다. 반면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6%로 매우 신뢰하는 편으로 나눠졌다. 이념적으로는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 중 신뢰한다가 66%, 신뢰하지 않는다가 31%로 나타났다. 또 보수 응답자 중에선 신뢰한다가 43%, 신뢰하지 않는다가 50%로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투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37%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보수층 응답자 중에선 43%는 가능성이 높다고, 진보 응답자 중 66%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선관위 투 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73%가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번지는 현상을 보였다.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부분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 중에서 43%는 들어봤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40%는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로 양분됐다. 특히 공감한다는 의견이 46%에 이르는 조사 결과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4.10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한 조치로 62%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26%에 그쳤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이들이 41%,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54%였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엔 둘 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 당일투표는 신뢰하지만 사전투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달했다.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등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일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과연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묻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시군구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게 유지됐던 불투명한 인사관리, 방만한 조직운영, 외유로 전락한 재외선거 관리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5회에 걸쳐 싣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남짓, 아빠들은 대부분 징계 없이 퇴직했고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아빠는 단 한 명뿐이다. 선관위 내에서도 일부 실무자만 가벼운 징계나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 공명선거를 관리하도록 꾸려진 헌법기관에서 가장 불공정한 방식의 채용 비리 의혹이 대거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감사원이 특혜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참고 자료로 넘긴 채용 비리 의혹 12건의 채용 당사자인 자녀들은 모두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른바 세자로 불리며 특혜 논란을 키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과 지난해 5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수사 의뢰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모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을 지난해 하반기 시도위원회 사무처로 대기 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하급기관인 시군위원회로 보내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들이 앞으로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또는 해임에 이를 가능성도 적다.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데 역시 최종 처분은 선관위가 판단한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채용 비리 관련 27명을 수사 요청하고 22명을 참고 자료로 보내면서도 자녀들의 개입 정황은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녀 12명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선관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권익위와 감사원이 넘긴 수사 대상 명단에 누가 포함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다. 게다가 아빠 찬스의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공산이 크다. 자녀들이 경력 사원으로 채용된 과정을 두고도 당시 선관위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했다. 2022년 4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처음 불거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의혹을 자체 특별감사한 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했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 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알아서 어쩌다 우연히 이뤄졌다고 보기엔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전현직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예외와 특혜가 주어졌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강화군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초 인원 초과로 한 명에 그쳤던 선발 인원이 아들 김 씨가 원서를 제출한 뒤 2명으로 늘었다. 중앙선관위는 외진고신 강화군 선관위의 5년 전보 제한 조건을 없애고 경력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송 전 사무차장에 따른 비다수인 경쟁 채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충북단 양군 선관위로 옮겼다.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던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을 위해 전남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빈 평정표에 순위만 적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과 박 전 사무총장의 딸, 신 전 상임위원의 아들은 선관위 경력 6개월을 쌓자마자 초고속 승진했다. 선관위는 승진 요건을 갖췄다며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겐 특히 예외가 계속됐다. 조사 경험이 없던 그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의 유일한 교육생이 됐고 갑자기 3년에서 1년으로 바뀐 재직 기준 덕분에 2017년 이후 1년차로는 유일하게 군에서 시선관위로 전입한 사례가 됐다. 인천 선관위는 김 씨의 전입이 확정되기도 전에 경북 선관위 몫의 관사를 얻어 김 씨에게 지원했다. 본인 희망으로 전입한 경우 관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김 씨는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20대 대선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 출장도 다녀왔다. 당초 국외 출장 대상자 추천 명단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관사 지원과 국외 출장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부적정한 업무 처리라며 실무자만 경징계 경고했다. 2년 동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되자 내부에서는 세자라는 말이 나왔다. 선관위의 한 직원은 2022년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문제로 옷을 벗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이 맡은 것부터 얼마나 문제의식이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자가 아닌 평범한 직원들만 계속 허탈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신분인데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